네, 안녕하세요. CJ 대한통운의 경희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CJ 대한통운이 어떤 회사이고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캐스트 서비스에서 POC 수행하면서 겪었던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 대한통운은 물류의 전 분야인 계약물류, 택배, 포워딩, 그다음에 프로젝트 물류, 그다음에 항만 하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물류 기술하고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한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CJ 대한통운 안에는 TES 전략실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기술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물류 솔루션을 기획하는 조직입니다. 조직 안에는 크게 4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로봇하고 설비에 대해서 무인화랑 자동화를 하고 있는, 그리고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테크놀로지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수배송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최적화 및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하는 엔지니어링 조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 물류하고 그다음에 택배, 운송을 엔드투엔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솔루션 앤 시스템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우리 대한통운 내부뿐만 아니라 고객사에 어떻게 보면은 PI, 그다음에 운영 컨설팅, 그다음에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조직은 엔지니어링 조직 안에 있고요. 저희 빅데이터 조직은 수배송 네트워크 최적화와 그다음에 물류센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밸류체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차별화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 CJ 대한통운에서 수행하는 과제, 좀 핫한 과제 3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분석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희 대한통운이 처리하는 물동량이 연 12억 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전국의 B2C 온라인 물동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물동량을 그냥 고객한테 택배 물건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택배 운송장에 있는 상품 품목량을 분류해서 크게는 10개 카테고리, 많게는 세부적으로는 2,500개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자사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커머스의 상품 마스터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이를 기관별 또는 지역별 또는 고객사별 또는 상품에 대해서 물동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 고객사의 박스 최적을 예측하는 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객이 박스를 출고할 때는 고객이 박스 출고할 때 입력되는 그 최적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의 박스가 실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은 그 고객의 박스를 수집하기 위해서 ITS 최적을 수집하는 기계를 도입했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의 박스, 택배 박스 가로, 세로, 높이 3변의 길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가 수집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찍히는 것도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데이터가 갈 때, 박스가 갈 때 좀 뭉쳐서 물동량이 많을 경우에는 뭉쳐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스가 크게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그 컨베이어 속도가 각각 서브터미널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고객사의 박스라 할지라도 그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통운은 그 수집된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최적에 대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밀도 분석을 해서 실제로 고객사가 출고되는 박스의 타입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유형의 타입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타입 안에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판가 부분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고객사의 박스에 박스를 통해서 실제로 간선 차량의 적재율이 어떻게 되는지 생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 박스의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미지 분석입니다. 앞에서 상품 분석을 할 때 저희가 고객의 물성을 확보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물성 확보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ITS 기계가 지나갈 때 가로 세로 높이만 찍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상품의 이미지도 찍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현재는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생수인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파손이 쉬운 샤프란이나 피존과 같은 그런 세제 같은 경우는 그 박스의 앞에 있는 그 이미지, 글자 이미지를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신선식품과 같은 아이스박스인 경우에도 그 재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을 학습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제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 대한통운 택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택배 물동량 예측입니다. 택배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고객사 화주사에서 물류창고,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저희가 물건을 수집해서 저희 서브터미널, 지파 서브터미널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가져온 그 물건을 어찌 보면 전국으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어떻게 보면 간선 차량에다 택배 물건을 실어서 허브터미널로 보내게 됩니다. 허브터미널에서는 지역 배송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분류된 택배 박스는 다시 간선 차량에 태워서 배송 서브터미널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배송 터미널로 가게 되면은 택배 기사님들이 그 물건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물건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운영 효율화, 그다음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첫 번째, 간선 차량 오늘 몇 대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허브터미널하고 서브터미널에서 도대체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브터미널 안에 입고되어야 할 물량, 서브터미널별로 입고되어야 할 물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운영 효율화의 제일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대한통운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동량 예측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서브터미널별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서브터미널이 300개가 되고요. 300개별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사용된 변수는 157개 정도 되고 있고요. 실제로 서브터미널별 사용되는 변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사용된 변수는 물동량 추이뿐만 아니라 캘린더에 관련된 이벤트 관련된 정보도 더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은 다 사용을 해봤지만은 리치, 라쏘, SVR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평균적으로 서브터미널 평균 정확도는 SVR 경우에 84.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이 포캐스트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POC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그 아마존에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딥AR입니다. 딥AR 플러스인데 그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딥AR 알고리즘이 내포되어 있는 포캐스트 서비스 엔진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 고객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통운은 어차피 포캐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정확도보다도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POC에 참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 직접 저희와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서브터미널 3년치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휴일에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제공을 했고요.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POC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C는 총 3차례를 수행하였습니다. 1차와 2차 부분에서는 딥AR, 알고리즘에 대해서 딥AR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수행하였고요. 그걸 검증을 하는 목적에서 테스트를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AWS AI 버티카 서비스 팀에서 세이지 메이커를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정확도는 84.3% 정도 나왔는데 이때 사용한 변수는 단지 4개만 사용했습니다. 지파 일자, 물동량, 서브터미널, 그리고 휴일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서 딥AR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차 테스트는 POC는 포캐스트 서비스에 관련돼서 검증하는 과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포캐스트 서비스가 정식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였고요. 이 테스트에서는 실제로 저희 팀의 멤버가 직접 모형을 만들고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용된 기능으로는 앞에서 김민성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기 리테일 관련돼서 도메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커스텀 도메인을 사용하였고요. 기능은 딱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타겟 타임 시리즈 기능만 딱 하나 사용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는 3개입니다. 지파 일자, 물동량, 서브터미널 요 3개만 사용하였고요. 알고리즘은 오토ML 사용했습니다. 앞전에 김민성님이 오토M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ML을 사용하였고 정확도는 77.6% 나왔습니다. 여기서 1, 2차와 차이가 나는 것은 휴일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휴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실제 현재 지금 포캐스트 서비스 안에 대한민국에 대한 캘린더 정보가 아직 내재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이 추가된 거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저희 내부 팀원들이 판단해 볼 때는 만약에 한국의 휴일에 관련된 정보, 캘린더 정보가 반영이 되었다면 정확도는 1차와 2차 정도로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변수가 지금 3개, 4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를 릴레이티드 타임 시리즈 같은 아이템아이즈 관련된 부분에다가 아이템 메타데이터 관련된 기능을 사용한다면 정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OC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은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에 디플로이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 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한 번 모형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형을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모형은 서브 터미널별로 모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형의 수가 300개입니다. 근데 여기 포캐스트는 딥러닝 안에서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돌게 되기 때문에 모형의 개수는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형이 1개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되게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캐스트 안에는 11개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각각 선택해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토ML이라는 기능을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면은 알아서 그 안에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을 선택해서 정확도를 제시한다면 비전문가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조직이라면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 조직이 없다면 실제로 이 기능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해서 디플로이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변수가 작게는 3개에서부터 많게는 15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변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입력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OC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오토ML이 비전문가가 사용하기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고 어떤 변수가 영향을 많이 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추가 보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자체가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엑셀로 최종 결과를 엑셀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거는 물론 뭐 추가적인 코딩을 하게 되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Related Time 시리즈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15개의 변수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변수에서 기본적으로 2개를 빼고 나면은 13개밖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문가는 괜찮겠다고 하지만은 전문가인 경우에는 더 변수를 많이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도 추가 요구사항으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 Time 시리즈는 변수가 이분형 변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연속형 변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문 좀 확대돼서 기능이 추가되면 더 좋게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한국 캘린더가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브별 물동량 예측에 대해서 고도화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브 터미널 안에도 유사한 그룹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군집화해서 기능 중에 하나인 아이템 메타의 기능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군집은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군집을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군집에 한해서 알고리즘이 적용할 때 알고리즘이 어찌 보면은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군집도 어떻게 보면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AutoML을 선택하거나 DeepAI를 선택하거나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그 군집별로 다르게 선택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에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Related Time 시리즈 데이터도 기능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변수를 더 넣어가지고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택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한통운에서는 포워딩 사업을 위해서 SCFI 지수하고 10개 대륙에 관련된 해운 운임 지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MLP 알고리즘하고 RBF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DeepAI나 기타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로 예측력이 높이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택배 물동량, 서브 터미널별 물동량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객사 관점에서 물동량 예측이 가능한 B2C 온라인 고객사에 한해서 실제로 저희 자사의 운영 관점이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 차별화 관점에서 고객을 위한 관점에서 물동량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활용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CJ 대한통운에서 물류 분석을 어떤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POC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